경기인 날이 생일이다 보니까 전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생일 선물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필요한 게 뭐가 있니 물어봤는데 농담처럼 오빠 골이나 골라줘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넣니 그러고 알았어 내일 경기 끝나고 보자 하고 끊었는데 네네. 정말 그 헤딩골이 들어갔던 거. 만추 만추 그만추. 야, 목사님 오랜만에 뵙잖아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거의 2달 만에. 2달 만에 뵙는데도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목사님의 어떤 사역과 목사님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워낙 신도가 많으니까. 집회 갔는데 네네. 가끔씩 좀 당황스러운 분이 있어요. 왜요? 살짝 와가지고 저보고 네. 만추 그만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줌마들. 와이퍼. 네, 꼭 아줌마들이 또 어떤 분은 저보고 같이 하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오신 게스트분도 네네.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한테 한번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분한테. 왜 괜찮아요. 안 돼요. 내가 하라면 해요. 왜냐면 나랑 친구거든. 예, 제 친구이자 네네. 제 아파트 아래 사시는 제가 네. 11층 살고 이분 4층 살아요. 그 2층 그 이사하게 된 것도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이죠. 사랑하는 병지 김병지 감독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추 그만추 바로 하지 마. 하시네요. 아니, 제가 봤는데 네. 율동 자체가 네. 간단해서 따라할 수 있는 정도. 그럼 요런 것도 하시고 뭐 다 몇 개 합니다. 요즘? 예. 원하면 해요. 네네네. 감독님. 감독님이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님이라고. 감독님이라 해도 되죠? 그럼요. 집사님이라고 해야 돼요? 감독님? 감독님. 예. 집사님보다는 감독님이 낫습니다. 네네. 이게. 김병지 집사님 감독님. 감독님이 편하네요. 훨씬 낫네. 크만추라고 네. 이 프로그램은 크리스찬 만남 추구 해가지고 네. 꽤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또 예. 나와서 사실 요즘에 이제 다 결혼을 좀 꺼려하고 예, 좀 아이 낳는 것도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네.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행복했고 자녀도 생기고 그렇지. 자녀들이 또 군대도 가고 벌써요? 이제 군대 가고 이제 나오면 이제 결혼할 나이니까 그렇지. 근데 결혼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네. 제가 골대녀를 하면서 네네. 가장 큰 수확이라면 이 두 부부예요. 김병지 감독님, 김수현. 두 분의 관계를 보면서 관계를 보고 너무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할 뭐랄까요 인생 동반자 너무 아름다운 부부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병지 감독님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 원래 이제 축구 선수 11명 포지션 중에서 네. 제일 묻힐 수 있는 포지션인데 그렇죠 골키퍼는. 우리나라 그 골키퍼 하면 아마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감독님 이름을 모를 뿐 없죠. 그다음에 패션 모를 뿐 없으시고 카리스마나 운동하신 분이잖아요. 꽁지머리.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네. 저 그 남성성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또 정확하죠. 애도 그 아들명 아주 그냥 연장 3명 세 명 그렇지.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네. 진짜 들어봐야 돼요. 네. 우리 저 부인을 오늘 이제 우리는 뭐 축구 얘기는 안 하고요. 네네. 축구 얘기는 그냥 차 안에서 해. 끝나고 얘기해. 부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부인을 어떻게 만났는지. 93년도 10월 13일이죠. 이야, 그걸 기억하네. 네. 얼마나 가슴에 그때 사무쳤으면. 이제 소개팅 만났었는데 네. 저는 이제 소개팅으로 이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집사람 얘기 들었을 때는 대타로 나왔어요 본인이. 잘못 나왔네요. 네, 본인이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저에 대한 생각이 그 선입견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제가 그 알로시오 고등학교 네. 그 옛날 이름은 부산 손해지집 고등학교니까 고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맞아. 부산 사람들도 그랬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은 가정에 있어서 좀 화목한 집안에 있는 사람을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안 나오고 이제 대타로 나와서 저를 만나면서 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았던 얘기들인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고 첫 이미지는 서로 좋았으니까 이제 연결성이 있었고 뭐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연인 관계가 이제 형성되고 거죠. 그때도 꽁지머리였어요? 약간의 그냥 그 축구 선수 스타일. 이제 꽁지머리는 이제 집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실력은 자신 있는데 프로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좀 이미지나 좀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스타일을 잡아준 거죠. 아, 부인이 수연님이 잡아준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분이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이 디자인이나 그래서 섬유 이 미술을 전공을 해서 와,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엄청 큰 그림 있잖아요. 그를 이 실로 못이 따따따따따 박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연결, 이 연결, 요 연결, 이거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그림을 만들어요. 그 못을 다 김병지 감독님이 받고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걸어놨잖아. 아니 뭐 축구 더 잘 아시니까 원래 이제 그 중원에서 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골키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비 라인이라든지 미드필더라든지 그러니까 지휘자로 살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살았고 소리 지르고 똑바로 해라 막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독처럼 사셨던 분이 그게 못지라고 산다는 게 참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부부의 학작품인데 이걸 이제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쫙 있어. 이게 8개월짜리예요. 그럼 그 앞에 서서 내가 못 박았잖아. 못 박은 것만 계속 어필을 해요. 근데 뭐 그 얘기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결혼하실 때 어떻게 그래도 딱 어떤 서울 분이세요? 네. 이야, 그 지방 사람이 서울 사람 만났네요. 근데 집사람은 원래 계획이 미술 쪽이니까 프랑스 유학을 가려고 프랑스 유학.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미술 그 레슨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 이제 그 꿈이 이제 완전히 다 약간 이제 달라졌는데 어쨌든 본인의 꿈을 포기하면서 저에 대한 만남을 이어가면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때는 만나서 좋은 느낌이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결혼하는 걸로. 예, 그냥 결혼하자라고 아니라 그냥 결혼 날짜를 자연히 잡더라고요, 이렇게. 월드컵 전에 이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28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8이면 거의 마지막 20대였어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 뭐 그래도 저기 하다못해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그땐 그런 거 아예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었던 시절인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뭐 아내 생일 선물로 골을 넣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 골 넣는 골키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98년 10월 24일이었는데 그때 음력으로 9월 5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중요한 근데 것들. 그건 엄청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집사람 생일 때문에 사실 더 기억을 했던 거지. 근데 그 전날 보통 이제 우리가 생일날 되면 뭐 선물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경기인 날이 생일이다 보니까 전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생일 선물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필요한 게 뭐가 있니 물어봤는데 정말 농담처럼 오빠 골이나 골 넣어줘 그러니까 골키퍼한테 골 넣어달래. 골 어떻게 넣니 그러고 일단은 내일 경기 있으니까 하고 끊었어요. 뭐 골 넣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골을 내가 어떻게 넣어 내일 생일이니까 어쨌든 알았어 내일 경기 끝나고 보자 하고 끊었는데 정말 그 헤딩골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 유명한 헤딩골이 그날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몇 번 본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마지막 총 공격할 때 골키퍼가 올라갈 수 있는 건 감독 지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올라가면서 감독이 올라갑니다 하고 갔어요. 말은 했어요? 감독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감독 지금 계시잖아요. 벤치 뛰어가면서 감독 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카 그러더라고. 가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 당시에도 가끔씩 제가 올라갔었어요. 아니 그건 알죠. 그 기행은 잘 알죠. 근데 신기한 게 어쨌든 그 역사가 엄청난 날하고 맞물려서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음력 날짜 한번 봐보세요. 며칠인지. 오늘 뭔데? 갑자기 옛날 분 되신 거 같네요. 갑자기 음력을 우리 옛날 분이에요. 제가 날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음력 찾고 있어, 며칠이죠? 어머! 오늘 그 역사의 날이에요. 대박. 그러셨네. 촬영 일자가 오늘 보니까 아니, 그날이에요. 보고 오신 거예요 오늘? 예. 그러면 그날이네? 그날이라니까요. 소름. 에어컨 너무 센가 봐. 그죠? 소름. 예. 아니 물었으니까 그 답을 줘야 됐는데. 저 질문이 그 코너에서 공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감독님 딱 보실 때 이거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몸이 그냥 반응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을 나이였어요. 28살. 그렇죠. 그랬었는데 일단 프리킥 상황에서 일단 제가 가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골키퍼가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마음이 그냥 막 갔겠어요? 골을 넣어 갔겠어요?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했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쵸. 득점을 해야 뭐 되는 마음으로 가는 도와주던 거죠. 뭐라던. 근데 이게 내 볼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킥을 하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해문까지 따른 거야. 이거 왔어. 이제 점프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죠. 다 하죠. 거의 수비도 주변에 하고 있는 다 사람들 다 하는 하죠. 거잖아요. 다 이런 미역해주죠. 이게 다 점프지.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보고 싶다. 점프를 하는데 몇 명 떠는데 제 머리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더를 하고 이제 머리를 세워서 더 도움이 된 건가? 잔디밭이 잔디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돋보이는 게 그때 당시에 그 해설자가 누구셨냐면 신문선 해설자셨는데 방송을 하면서도 김병지 올라가면서 김병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듣는 거 얘기를 하니까 포커스가 더 되는 거예요. 김병지 선수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김병지가 또 골을 넣게 된 거예요. 골키퍼까지 말이죠. 김병지가 지금 저 완전히 골문 앞으로 다 들어갔어요. 김병지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면서 슛! 김병지! 김병지 골키퍼가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골키퍼가 색깔이 다르잖아, 옷이. 그럼 다르죠. 장갑 딱 끼고 머리 다르고. 옷 다르지, 머리 다르지, 다 다르니까. 그 역사가 만들어졌던 날이 오늘의 20몇 년 전. 그러네. 와, 대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났네요. 네. 어쨌든 이 축구 얘기하지만 어쨌든 젊은 우리 그 분들에게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너무 앞서갔던 거야. 많이. 한 20년 앞서갔던 거야. 골키퍼가 스타일이 요즘은 그런 스타일인데 옛날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지. 그런 것처럼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결혼도 타이밍이 있는 건데 요즘 너무 늦게 계획을 잡는다. 맞아요. 타이밍이 너무 뒤로 가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결혼할 때 처음에 집사람은 13평 조그만 집을 시작했어요. 그 자녀가 태어나면 좀 넓게 가고 2명 되면 좀 더 넓게 가고 했는데 결혼 준비에 저희들은 뭘 했냐면요. 98년도에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14만 원짜리 링 반지 하나씩 교환하면서 결혼했어요. 그랬구나. 감독님 저 22주년 됐거든요. 그때 반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했어요. 이거요? 22년 만에. 와, 다 오늘 이게 역사적인 기념의 장소네 여기가. 아이고 14만원 못 듣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준비가 덜 돼 있다 내지는 또 다 갖춰놓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블 할 때 그 타이밍이 너무 빨랐잖아요. 타이밍을 잘 잡아라 얘기가 지금. 뭐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감독님 반대로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렇게 빨리 했기 때문에 눈에 확 띄어서 지금까지도 김병지의 이미지가 잊을 수가 없죠. 그 많은 골키퍼 중에 김병지 감독님의 이미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른 타이밍이 맞았던 타이밍인 거죠. 그럼요. 저희 교회에서요. 지지난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가 그 얼마 안 됐지만 청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맞아, 한 120명 모여요. 근데 이제 한 자매가 그 결혼식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그 결혼식 할 비용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을 한 명 돕기로 하고 그냥 혼인 신고하고 이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그래도 목사한테 기도나 받아라 이렇게 하고요.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지난 주일날 신랑 신부 신랑한테는 얘기해 주고요. 교회에서 스몰 웨딩을 준비해 줬어요. 근데 그걸 1시간 10분 동안 우리 아내랑 집사님들이 딱 준비했는데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청년들 다 울고 본인들도 울고. 근데 제가 뭘 말해주고 싶었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고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평생에 못 잊을.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아이도 살렸네요. 사진 찍어주고 저희가 다 해줬어요. 진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수연이 아내 자랑을 많이 했다고. 저는 늘 그렇게 통화하니까 집사람은 한 번씩 이제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야, 전화를 얼마나 자주 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소리 많이 듣는 줄 아니?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전화 끊고 나면 직원들이 때려는 저기 대표님, 저 혹시 사모님하고 통화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사모님하고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야, 경상도 아재인데. 근데 집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야, 또. 투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해요. 뭘 해도 투박하다는 거야. 저 나름 세련된 놈인데요.
저는 양쪽을 다 봤잖아요. 네네. 사모님도 왔었고 수연이랑도 친하잖아요. 투박해요. 둘 다 투박해.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뭐 반성을 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이게 태생 문제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감독님도 수연아, 그랬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타트야. 근데 말을 중간에 하다가 아니면 축구 연습을 하다가는 그게 아니라고, 수연아,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지면 투박해 보이는 거 우리는. 참 답답하네요, 그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김병지 감독님의 원래 말의 스타일을 아니까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하기보다 부드럽게 했다 이거죠. 그럼요. 아, 그럼요. 우리 잘하죠. 최선 다하죠. 이야. 근데 이제 아들 3명을 이렇게 탕탕탕 낳으셨잖아요. 태백이, 산이, 태산이. 야, 태산이네, 진짜 모두가. 그 아이들 나이 차이가? 지금 25, 22, 17. 근데 이제 뭐 아내하고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근데 네. 좀 있다 보면 아내 갈등보다는 아들이 3명이면 네. 이제 아빠 입장에서 특별히 운동하신 분이다가 경상도 남자애가 누가 그럼. 봐도 캐릭터 분명한데 그럼.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잡아족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말씀대로 주변 분들이 그렇게 정말 생각 많이 하세요. 제가 봐요. 선입견이 그래요. 23살 때, 24살 때 염색하고 꽁지머리 있고 그 시대에는 불가능했죠. 다 비행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렇죠, 다 그렇죠. 빠라바라바라밤 하고 예. 조금은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시대였었어요. 예. 심지어 그때 당시에 연예인들은 방송 나가게 되면 염색했으면 다시 검은색으로 하고 나갔어요. 맞아요. 그때 예. 그랬죠. 맞아요. 근데 운동선수는 괜찮았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허용하는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미지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저 자식 저 머리 신경 써 운동에나 신경 쓰지. 그랬었는데 근데 축구는 잘해. 근데 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 2년,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야, 쟤 개성 있게 하더라. 라는 오히려.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지. 오히려 좋게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네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아이들하고 엄마하고의 관계가 엄마에 대한 그 성향들을 애들이 이해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 거였고 저는 뭐였냐면 강해 보이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신 게 저는 정말 내실 있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방향성을 잘 잡는 편인데 그 이미지 때문에 근데- 야, 김병기 술 담배 잘할 거야, 노는 거 좋아할 진짜 거야. 솔직히 좀 술, 그런 담배 좋은 아예 안 소리를 하시고 운동하실 때도요. 예.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 중간에는 우리 그 아내가 계신데요. 옛날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늘 자기네게 배가 부르고 그다음에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시합을 가잖아. 그럼 혼자서 이사하고 네. 이사한 집에 오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혼자 막 이렇게 돌보고 바쁘니까. 그건 좀 이렇게 막 섭섭하고 여자분들 한 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미안하죠. 그런 건 없으셨어요? 미안한데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경기가 있고 하면. 축구 선수들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12월 31일 날로 다 끝나요. 아, 그 계약 기간이요? 네, 그러면 이사를 하게 되면 그날 맞추는 거죠. 왜 계약 기간 끝났는데 그 동네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울산에서 다른 뭐 강원으로 옮겨가거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집 계약도 늘 연말에 맞춰요. 그럼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쪽 팀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기에 축구 선수들은 항상 전지훈련을 가게 돼요. 그렇지. 그렇지. 겨울이 없지, 겨울이. 네, 한 달 정도에서 한 2달까지. 그러네. 그러면 이때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 나가 있으면 집사람은 준비를 해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전주훈련 돌아오면 네. 집 주소를 물어봐요. 수연아 집이 어디야? 그러면 어디라고 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야, 부럽다. 부러워요. 근데 이제 축구 선수 와이프가 되려면 네. 이제는 알고 결혼해야 된다. 또 내지는 요즘은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국내만 됐잖아요. 네. 요즘 해외파가 많아가지고 오빠 이번에는 이탈리아에서 내년에는 독일이야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와, 그러네. 아니, 근데 사실 애를 3명을 낳았잖아요. 뭘, 셋째는 조금 텀이 있었지만, 첫째, 둘째는 거의 이제 각각 근접하게. 그러면 그렇게 진짜 뭐, 전주훈련도 가고 계속 이사 다니고 하면 아이 낳을 때도 못 받겠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진짜? 제가 야, 어떻게 맞췄어? 뭐 집사람이 노력한 것도 있고, 네. 집사람이 노력한 것도. 예, 그다음에 천운도 있고. 자, 노력은 뭐였냐면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1월 24일 날 태어났는데 네. 그때는 전주훈련을 조금 늦게 갔어요. 아. 근데
1월 25일 날 전지훈련을 갔는데 또 예정일이 사실은 1월 24일이 아니었고 2월 초쯤이었어요. 빨리 나왔네. 자연분만 하려면 2주 정도 빨리 나왔어요. 첫 번째가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노력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아마 의학적으로도 그 얘기를 하던데 운동을 9월달, 10월달에 많이 하게 되면 네.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된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만삭의 몸으로 세상에 산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계속 많이 그 하면서 시간 맞추려고? 근데 이게 자연뿐만이었는데 1월 24일 날 태어나고 제가 1월 25일 날 아침에 전지훈련 갔어요. 출국하고. 예. 와, 뭐 대박. 어떻게 이게 잘 맞춰? 예, 그래서 첫째 있었고 받았죠.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2002년생인데 월드컵 그러네. 중이에요. 예. 아, 우리 한일 그 월드컵 할 있을 때요? 때 산이가 몇 월생이죠? 6월 28일이니까 완전 월드컵 때네. 딱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히딩 감독님한테 우리가 그때 경주에 있을 때인데 베이스 캠프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포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둘째 산이는. 그러니까 태어날 시간쯤에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려 둘째가 태어나니 잠깐 다녀오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감독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갔는데 딱 그 시간에 또 둘째가 태어나서 봤는데 둘째는 제가 안 받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태백이가 받았어요. 예?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되나? 첫째는 제가 받았고 둘째는 태백이가 태백이가 받고, 받고 셋째는 둘째가 받았어요. 산이가? 예. 산이가 태어날 때 태백이가 몇 살이었는데요? 5살, 6살 정도 됐는데 탯줄을 태백이가 잘랐어요. 기억을 하던가요, 애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저는 의미를 줬던 거죠. 얘가 이거 탯줄인지 이게 삼겹살인지 분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순간. 알죠. 그다음에 둘째한테도 설명을 하고. 와. 야, 난 생각을 못 했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만 셋이었는데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넷을 낳기를 바랬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4명을 낳자. 네네. 근데 아들이 3명이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넷째도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99%죠. 예, 그래서 너무 에너지가 세. 아들 셋이면 충분한데 뭐 아들 딸, 뭐 딸 아들이었으면 넷째 갔어요 무조건. 근데 아들 셋이니까 또 아들 4명일 것 같으니까 야 이거는 너무 힘들다. 해서 이제 아들 셋으로 이제 정리하게 했는데 어쨌든 키우면서 뭐 자충우돌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수연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눈으로 봤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이게 진짜 놀라워요. 운동선수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음식도 잘 챙겨야 되고 컨디션도 조절해줘야 되고 맞아.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이런 게 많지 않나요? 뭐 할 얘기는 다 하죠. 하는데 할 얘기 다 아니야. 다 안 해. 할 얘기는 다를 것 할 같은데. 얘기는 다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할 얘기들 다 하는데 말 자체를 좀 달리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니? 이거 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해요. 강요 안 해. 그래서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랐다라고 생각해서 고마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애들이 거부를 안 해요. 엄마 알았어 그러고 예를 들어서 보통 또 한창 그 예민한 시기에 보면 옷을 이렇게 사다 주잖아요. 보통 엄마가 이거는 엄마 내 스타일이 있는데 내지는 엄마 나 이거 안 입어 내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애들이. 우리 애들 그런 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엄마가 사주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조져서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은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스타일을 워낙 또 잘 알고 그다음에 감각이 있죠. 제가 사주면 우주는 절대로 싫다 그러죠. 아, 그래요? 완전 달라. 이거 뭐 진달래색 이런 거 사주니까 싫겠지. 완전 싫지. 아니 그런 것도 있겠다. 이제 엄마들의 언어나 아빠들의 언어 중에 이제 언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육사의 언어가 있고 응원단장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육사는 해! 뭐 이렇게 하고 똑바로! 뒤집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나 참 놀라운 게 사실 경상도에서는 뭐 밥 먹어볼래? 잘 그런 거, 지냈어? 이런 거 없었을 텐데 야 어떻게 감독님이 그래도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좀 변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대화를 많이 했죠. 저는 좀 강하게 자란 케이스여서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집사람은 오빠 안 그래도 돼 이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져주는 거잖아요. 그럼 집사람이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아이들 그 뭐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은 집사람이 맡기에 두는 편인데
때로는 막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있죠.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뭐 편안하게 잘 가는구나라는 거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많이 좀 내려놓은 거죠. 제가 이제 바라본 이 가정을 보면은 수연이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때가 개벤저스랑 훈련을 할 텐데 네. 감독님은 우리한테는 막 말하기가 그렇잖아. 근데 수연이는 도와주러 왔어요. 그때는 그때 국대 패밀리를 할 때가 아니에요. 네네네. 도와주러 오면 수연이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수연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걸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수연 나와봐. 수연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한 번은 너무 서럽지? 힘들어서 뛰어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동시에 보면서 나중에 통화를 했어. 그때 수연이가 뭐라냐면 남편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 남편은 다른 선수들한테 얘기하지 못한 거를 나한테 푼 거다. 근데 그러면 그때 왜 뛰어나갔었지?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가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 마음에 내가 놀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야. 감독의 입장, 선수의 입장. 근데 본인은 또 이게 있죠. 본인의 입장이잖아. 속상해지. 거기에서 컨트롤하는 그 애를 봤는데 와. 제가 감독님 감동이었어요. 짧은 시간 얘기했잖아요. 뭐 네.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 우리 다음 세대도 저도 새겨들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져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져야 승리하는, 네. 져야 만들어지는. 만약에 성질대로 두 분이 있으셨으면 서로 절대 뭐가 안 될 되죠. 텐데 안 되죠. 또 아내 되시는 분은 아내 되시는 맞아요. 분대로 맞아요. 또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아내한테 배우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멋있게 속이 상해서 뛰쳐나갈 망정 맞아, 전화해가지고 나 남편 이해해. 그러면서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감동이었어요. 깊어지고. 제가 이제 이 감독님 때문에 그 동네로 이사를 갔거든요. 예. 여기 섭외한 것도 제가 섭외를 했어요. 감독님. 알죠. 예, 그만치에 제가 딱 보자마자 나와라. 그런 줄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진행자지만 진행자가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와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그 동네 이사 간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감독님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감독님으로 친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딱 뵈니까 운동선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하고 다른 포근함, 또 다른 결을 참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너무 매력적이신 모습이에요. 그 어떤 게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군 시절 때 제가 교회를 좀 다녔었고 상무 하셨잖아요. 네, 상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상무 부대 안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주일 되면 선배님들 저를 이끌었던 선배님들이 그때 또 동대문에 있는 교회 가면 또 그 따라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럼 잘 가셨네 그냥.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울산 연대 가서 자문 감독 밑에 교회를 좀 다녔다가 또 중간에 조금 이제 끊어졌다가 저는 이제 되돌려 보면 고등학교 때는 또 카톨릭이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수녀님들이 또 워낙 또 잘 챙겨주셔가지고 학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사 다니고 등등등 해서 많이 마음은 열려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이 이제 우리 미랄 교회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갔었죠. 맞아. 그 시간 될 때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주변에서 또 이렇게 권할 때 많거든요. 네. 집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때로는 이제 본인들 그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게 좀 아쉬운데, 종교에 대한 그 생각들은 본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과 그냥 좀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또 목사님 말씀을 맞아요. 주시면 좀 본인의 또 삶에 대한 방향을 또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골대녀 감독님들 중에 네. 하석주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네, 알죠. 정말 옛날에는 네. 장난 아니었대. 근데 아내의 기도로 하석주 감독님이 지금은 간증을 다니시면서 나를 만나면 아유 집사님 막 이러고 진짜? 그다음에 또 연예인 연합예배를 가면 백지훈 감독님이 오시는 거야. 진짜요? 네? 그 잘생긴 분. 네, 잘생긴 네. 그 감독님이 오시고 감독님도 교회 다니. 그러니까 가면 너무 좋아. 이영표 감독님도 계시지. 그럼 선교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개벤저스는 거의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 경기 뛰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근데 저는 감독님이 사실은 이제 또 밀양분이시고 표현을 잘 안 하고 네. 이런 스타일이지만
제가 바라본 감독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실천하는 분이에요. 감독님 어쨌든 그 운동을 하시고 또 이렇게 활약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젊은 사람들하고 또 소통하려고 애를 쓰시고 자녀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지금 이제 결혼에 대한 고민, 또 갈등, 두려움이 있는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감독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제 싶으신지. 경험을 비춰보면 그때 뭐 미래의 어떤 확실하게 뭔가 계획을 잡고서 제가 집사람을 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모님을 만나 뵀을 때 저한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자네 그러면 집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그렇지.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 대답이 지금도 생각나요. 아버님, 제가 한 2년 동안 열심히 벌면 전셋값 정도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가 제가 답이었었거든요. 마련해놨습니다가 아니라 네.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전셋값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이게 옳은 답인가 아니면 믿어도 될 만한 답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자신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내로 맞이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포인트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 목표를 잡으면 그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핑계만 찾는 거예요. 야,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 그럼 안 2년 되는 뒤에는 이유 찾고. 그때는 또 집값이 올라가서 또 못해. 근데 핑계거리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면 2년 뒤에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집과 또 가정사와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길이 보일 거예요. 살면서 어려움은 함께 동반하겠지만 그것을 같이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데에서 사랑을 더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감독님의 부부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가정이다. 이게 정말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완성될 줄 몰랐잖아요. 아이, 그럼 저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13평 시작했던 게 자가로 시작했던 게 아니라 13평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월세였었어요. 월세, 그것도 월세였었어요. 예. 예. 대학가에 있는 그 원룸, 투룸 같은 네, 거기서 시작하셨죠. 거기서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의 이제 김병재가 됐는데 늘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실천하는 생각들 가지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젊은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혼자 힘보다는 확실하게 두 명의 힘이 크고 맞습니다. 두 명 또 서로 의지하게 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또 그 방향이 또 생기더라고. 그래 두려움 갖지 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 남편의 좋은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또 아내의 좋은 것을 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힘. 그 비밀이 결혼이라는 생각. 오늘 또 한번 하게 되네요. 감독님 오늘 저 김병재 감독님 만나고 어떠셨어요? 감독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만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백지훈님 아니었나요? 되게 많이 깨졌고요. 솔직하게 아들 셋 있는 아빠 중에서 이렇게 밝은 얼굴 처음 봅니다. 보통 아들 셋 되면 이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게 좌절과 상실감이 큰데 보니까 너무 집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TV에서 보이는 그 명랑하고 좋은 에너지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오롯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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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크만추 애청자님들.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서 찾기 너무 어려우시죠? 크리스천 메이트에 가면 신실한 매니저님께서 직접 믿음의 이성분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얼른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사랑의 시작은 크리스천